반갑습니다. 저는 창원지원에서 왔습니다. 저는 7, 8년 전에 남편하고 한 20년을 넘겨 살면서 그대로 살면 제가 막 미쳐버릴 것 같아가지고 가방 한 개만 싸들고 나는 이제 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독립을 해버렸어요. 이제 제 딸이 대학교 1학년인데 저에게 힘을 실어주더라고요. 엄마는 그렇게 결정을 하고 싶어. 했더니 그동안 엄마는 너무 열심히 살았으니 지금부터는 엄마 인생을 살아봐. 딸이 그렇게 이제 응원을 해주는 바람에 저 혼자 와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딸은 그때 거기다 두고? 네. 그래가지고 가방 한 개만 달랑 들고 나왔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그 남편에 대한 원망, 분노 이런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한 2년, 3년 지나면서 그 마지막 말씀을 시어머님이 그 한 말씀에 제가 같이 꽂혀가지고 내가 그래? 그래서 다 왔는데 2년, 3년 지나고 나니까 그게 제가 잘못한 거더라고요. 제가 잘못했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어머님이라면 그럴 수 있겠구나. 아, 남편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밉던 남편이 이제는 잘 되기를 그냥 바라고 그냥 어쨌든 제 딸 아빠고 저하고 관계지 아이하고는 좋은 아빠니까. 그래서 어느 이제 그렇게 마음을 제가 항상 건강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은 있거든요. 그 부모님도 이제 연세가 한 80 넘으셨는데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고 그 미운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 나름은 그냥 편안한 삶, 지금은 그냥 월급 받으면서 그냥 이제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데 딸 사춘기일 때 이제 너무 힘든 과정을 거쳤어요. 지금 그 아이가 너무 잘 자랐거든요. 그 딸이 너무 잘 자랐습니다. 그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고 자기 취미 생활도 잘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린 사춘기 때 그런 모든 거를 부모들이 그런 마음을 상처를 얼마나 받았을까. 괜찮아. 괜찮아요.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그런 엄마인 줄 알고 선택을 했대. 네,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네가 그 다음에는 좋은 부모 만나서 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근데 나는 그 딸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때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집에 왔는데 애가 발이 너무 차요, 평소에. 손발이 너무너무 차. 근데 손발이 차면서도 땀이 나. 겨울에는 손이 막 다 갈라져요. 너무 갈라져, 피가 날 정도로 갈라져서.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발을 만지는데 발이 찬 정도가 아니고 발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발이 따뜻해야 될까? 발이 찬 건 나쁜 걸까? 저는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업을 갚을 수가 없는데, 업을 갚으려면 그게 이제 재생이 돼야 되는데 재생되지 말고 엄마 보는 앞에서 그게 너무 힘드니까 다음 생에 그 업을 갚어 이거야. 내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거. 그 재생을 해야지만 이 생에서 정리가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재생을 안 하면 내 눈에 보기 싫으니까 다음 생에 재생을 해봐. 이거는 안 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전생정화잖아. 네. 그것만 해주면 되지 뭘. 네.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잠깐만 그 얘기하지 말고 내 안에 화가 너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시어머니를 용서하는 시어머니도 그럴 수가 있겠어. 남편도 그럴 수가 있겠어. 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그 분노가 있다고. 저는 괜찮다고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가 억울한 거에 대해서 아직 소화가 안 됐어요. 시간이 해결을 해줘. 네. 그러고 처음에 여기 등록하고 나서요 엄청나게 극렬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훨씬 좋다. 훨씬 좋으려고 극렬하게 저항을 해요. 아주 좋으려면 많이 저항을 하거든. 그래서 나중에 엄청 좋으려고 계속 저항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한 달, 두 달, 세 달 있는 동안에 저항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전생이 이만큼이면 이 생에서는 요만큼으로 나타나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만큼이 아닌 것이 요만큼으로 나타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래서 내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거, 문제가 아닌 거. 네. 감사합니다.
심장을 보면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불꽃놀이를 하고 있어요. 심장이. 그 심장에는 좀 시원하고 청량한 기운을 넣어 볼게요. 몇 년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전생 정화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니?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무서웠어요. 뭐가 나올지 몰라서. 예. 무서워서 난 못해. 그러면은 병원에 건강검진 하러 갈 때 뭐가 나올지 무서워서 건강검진 안 한다는 거하고 똑같잖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무서웠어요. 최근에 언니를 이제 대면하고 하늘 동그라미 이제 교육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흔쾌히 그래 왔는데 사실 잘 몰라요, 사실. 선생님도 유튜브 그냥 잠깐 보고 처음 뵙고 그리고 내용도 잘 모르고 그 책도 지금 한 반 정도 읽고 왔는데 다도 읽지도 못했고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잠깐만. 만약에 이제 여기 올 때 1년 동안 빙그레 유튜브를 봤다, 책을 읽었다, 막 하늘 동그라미 홈페이지를 봤다, 그런 사람이 만약에 여기 온 거하고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고 온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뭐 다들 뭐 사는 게 다 똑같잖아요. 힘들 때도 있고 무료를 가듯이 좋을 때도 있고 뭐 그렇게 지나는데 저의 가장 큰 숙제는 저희 시어머니 친정어머니예요. 저희 시어머니는 너무 의존적이고 저희 친정엄마는 너무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이해해요. 그럴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순간순간 올라오는 그런 감정들이 이성적으로는 컨트롤이 되는데 이제 감성적으로는 좀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미워요. 둘 다 미워요. 최근에 이제 저희 친정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이제 여행을 갔는데 언니랑 4명이서 여행을 갔는데 마주보고 앉아서 먹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 그 모습이. 근데 그 반대쪽에 앉아 계시는 저희 아버지는 이거 없어서 고기도 다 언니가 잘라줘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안쓰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사는 게 무서워서 시아버지 돌아가신 한 3, 4년 되셨는데 혼자 살 생각을 안 하셔요. 그럼 어디 가서 살아야 돼? 자식들은 다 이제 지방에 사시고 저희들은 다 멀리 있으니까 주말마다 자식들이 가시는 거죠.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진주에서, 울산, 포항, 대구로. 매주 자식들이 5 형제가. 며느리는 벼제예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식이 5이다. 그 중에서 3명은 엄마가 저렇게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고 이제 2명만 너무 힘들다. 이거는 아무렇지도 않은 이 3명은 자기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엄청나게 막 반응을 세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2명이 시어머니 문제가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세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시어머니 문제야, 내 문제야? 내 문제.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 해결이 돼요. 맞아요. 본 자식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기꺼이 그거는 가요. 기꺼이 부모님만 그러니까 이제 만나러.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게 자기들이 감정이 없으면 그거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고 홀랑 내 문제라고. 맞아요. 어. 저는 내 문제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원인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고 싶고 이걸 빨리 따지는 게 문제야. 그런 것 같아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을 너무 거라 독립적인 생각해요. 것도 기분 나쁘고 너무 의존적인 것도 기분 나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기분 나쁘고 다 나빠. 나 외에는 다 싫어. 그런데 나 외에는 다 싫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제일 싫어서 그래. 너무 슬픈 얘기지. 내가 제일 좋잖아. 그럼 다 좋아, 다.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이 사람도 힘들고 저 사람도 힘들고 이 사람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따지고 보면 내 어딘가가 너무 많이 미워.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바깥으로 표출을 하는 게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의식 단계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몇 단계일까? 1단계. 왜? 저 사람을 갖다가 내 때려서라도 고치고 싶은 거야. 아내라고 하면 남편을 바라보면서 남편이 힘들면은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저걸 갖다가 반드시 고치겠어 라고 1단계로 협박을 하는 그 눈빛을 엄마는 볼까 안 볼까? 봐. 그럼 엄마는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맛있게 먹잖아요? 그런데 딸이 째려보는 걸 느끼잖아? 그러면은 하나도 안 먹은 거야. 그러면은 먹어도 배가 고픈 거지. 아버지한테 아내는 이래야 돼라는 신념이 있다고 하면 엄마한테 딸은 나한테 참 많이 잘해줘야 돼라는 신념이 엄마한테는 없었을까? 그러고 아버지가 안쓰럽고 안 됐고 하다는 거는 내가 너보다는 좀 낫네? 이게 들어있다고. 누가 누구를 안쓰러워하고 불쌍하다 생각하고 하는 거는 내가 그의 하늘을 갖다가 경멸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건 처음에는 잘 모르지.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이제 알겠죠? 아, 불쌍하다는 마음을 갖다 낸다는 것도 그의 하늘을 갖다가 경멸하는 거였었구나 라는 게 알아진다고. 내가 해야 될 거는 1111 1111 그게 뭐냐면 처음에 일 있잖아요. 그거는 카페에 들어와서 출석 체크를 하고 그리고 카페에 무슨 글이 올라왔는지 보고 그리고 체험담이 올라오면 그건 내가 썼네 라고 하면서 읽어보면 되는 거고 그 두 번째는 매일 명상하고 절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한 배만 해도 되고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일은 지원에 꼭 간다. 갈 수 없으면 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참석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은 분원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와서 큰 선생님 막걸리를 받는다. 막걸리 받으면서 그 내가 소원했던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큰 선생님 막걸리는 꼭 받아야 되고. 금요일날 호흡 상담을 했는데요. 2명이라고 알아요? 2명? 2명 알지? 그 귀에서 소리 나는 거. 2명은 머리에서 소리 나는 거. 머리에서 소리 나는데 두 분이서 머리에서 소리가 났대. 근데 한 분은 호흡 상담하고 나서 머리에서 소리 나는 게 없어졌대. 그것도 한 분은 똑같대. 그래서 따져. 왜 저 사람은 소리 나는 게 없어졌는데 왜 나는 소리 나는 게 계속되냐고. 머리에서 소리 나는 게 한 분은 엄마가 3살 땐가 돌아가셨대. 지금 60이 넘었는데도 왜 우리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을까? 그걸 갖다가 수용을 해야 되는데 수용을 이때까지 못해서 힘들 때마다 끊임없이 왜 나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을까를 생각을 했대. 그러면 다음 생에 꼭 빨리 죽는 엄마 선택한다.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는데 나를 위해서 그럼 다시 엄마를 잡아가지고 여기 올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건 아니래. 저항하는 마음 있잖아요. 다음 생에 또 재생해야 돼. 그거를 갖다 이해할 때까지. 우리가 이 생을 사는데 완전 이해, 완전 수용. 그래서 담지 말아야 될 걸 갖다가 가슴에 담은 나를 용서.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고 나를 용서를 하는 거라고. 그럼 이제 저 사람이 밉잖아요. 자꾸 밉다고 생각하면은 뭐를 마시는 거지? 아니, 독약은 암이고 뭐를 마시는 거지? 하수구물을 마시는 거지. 앞에 컵에 3잔이 있는데 저 사람이 미워요 라고 하면서 마시는 물은 하수구물. 빨랑 죽어야 되겠어요. 도저히 새 몸 받아서 사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마시는 물은 독약. 저 사람 때문에요. 그거는 이제 무조건 하수구물 마시는 거고. 그러면 저 문제를 나한테서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샘물을 마시는 거고. 저 사람이 나한테 하수구물을 주는 게 아니라고. 내가 기꺼이 하수구물을 좋다고 뻘컥뻘컥 마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하수구물인 줄 몰랐을 때는 마시는데 그걸 알고도 마시면 안 되는 거지.